이철이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논란이 커지자 쿠팡 배송기사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쿠팡에서 몇 개월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물량이 팔리고 배송기사들은 하루에 2~3시간 자며 몸이 어스러지도록 일했다. 한 달 동안 몸무게 7kg이 빠졌다. 그러나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마스크 쓰고 뛰다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도 괜히 눈치가 보여 다시 숨을 참아야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들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열심히 사는 우리 이웃 마음으로 안아줄 때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힘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뉴스 온 더 블락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레시안의 임경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이앤트 메리 알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틀려가지고 메이앤트 메리라고 제가 그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죠? 네.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노래 좋으네요. 네. 조금 요즘 감각을 맞추는 이런 노래들 열심히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문자 우선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재성님이라고 쓰셨나 보죠. 저희 회사도 정규직에게는 마스크 지급하고 저 같은 비정규직에게는 지급 안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참 회사 나쁘다 그죠? 그러네요. 네. 예. 마스크 얼마 하지도 않는 건데. 정말 그걸 차별을 합니까? 그 사장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하십니다. 개선하시죠. 박현진님 오늘 첫방 듣는데 사투리가 정겹네요. 반갑습니다. 철디님 제가 사투리 썼습니까? 본인만 모르실 것 같아요 아마. 그래요? 네. 저보고 표준말 쓴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제가 좀 노력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서현숙님 이철이 이 정치쇼란 나의 유일한 오전의 낙. 고맙습니다. 이게 힘이 됩니다. 사투리 쓴다고 그러고 시작할 때부터 틀려가지고 기가 죽었는데 위안이 돼서 좀 힘을 내보겠습니다. 최기현님께서 임경구 이철이 두 분 기싸움 중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보는 라디오로 보니까 그거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러고 네, 있을까 네, 싶어서 그런 네. 거겠죠. 이제 막 언제 시작해야 되니까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5349 쓰시는 분이요. 오늘은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조치에 관해 한번 거론해 주세요.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루겠습니다. 이 뉴스 온 더 블락에서도 다루겠고요. 2부에 국회의원 두 분 나오시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분도 계십니다. 제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임경국 기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예,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먼저 전해드려야겠는데요. 네. 어제 38명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네. 이 중에서 이제 해외 유입된 2명을 제외하면 전부 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것도 이제 수도권에서 대부분 발생을 네. 했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좁혀보면 이제 종교단체 소모임에서 감염이 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소재한 개척교회가 이제 밀폐된 곳에서 이제 소규모 부흥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전파가 좀 많이 심한. 삼밀 이런 말 하더만요. 네. 삼밀, 밀폐, 네. 밀접 네. 이렇게 되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이 종교 모임은 되게 그런 게 강하니까. 네. 그것도 이제 뭐 시설이 좀 넉넉한 곳이 아니고 소규모 좀 열악한 개척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모여서 신도들이 모여서 뭐 찬송가도 부르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감염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잘 신고를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신고 이전에 일단 그 종교 시설이 소규모 10명 이하의 종교 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좀 사실 파악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미리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른바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소리 없이 이렇게 확산되는 조용한 전파. 거잖아요. 예.
참 걱정인데 그럼 이게 우리가 방역 체계를 다시 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전환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일단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생활 속 방역 체계에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좀 이동을 그 조치를 내렸는데요. 예. 이걸 당장 중앙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아직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요새 한 30명 정도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정부가 그 생활 속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한 50명 정도 수준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50명 밑으로 예.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정도가 꾸준히 관리가 네. 되면 이 생활 속 방역 체계를 좀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요즘 보면 이제 좀 아슬아슬한 수준이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점점 그 대규모 2차 유행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고강도로 이 서둘러가 좀 적극적으로 좀 근데- 빨리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근데 사회적 나오고 있어요. 거리두기를 하면 네, 또 이제 경제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경제 문제와 방역 문제가 같이 이제 동전의 양면이긴 한데 네.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이전에 방역 단계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역 단계에 관한 고려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을 좀 강구를 하고 지금이 좀 느슨해지지 않도록 좀 단속을 하자 이런 전문가들도 제안도 많이 경제도 나오고 살리면서 방역도 철저히 하는 일종의 모순적인 그렇죠. 것 같긴 한데 예. 우리 정부가 좋은 안을 잘 만들어서 시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이 뭐라 그럴게 기민한 그렇죠. 게 움직이시는 분인데 예. 이번에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 이 저기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저기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느끼기에도 저도 이제 받았습니다만 그걸 좀 받아보니까 좀 뭐 좋더라고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돈이 이제 한시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돈이 좀 돌고 있고 네. 이런 효과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이제 처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했던 당사자로서 이번엔 다시 한번 2차로 전 국민에게 한 20만 원씩 지급을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저 임경구 기자 생활 지몇 년째예요? 저 19년째. 19년의 촉으로 볼 때 네. 2차 재난지원금 중앙정부가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기 기본소득처럼 네. 좀 아주 이제 일상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네. 좀 어제도 반응이 나온 거 보면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안 않고 받을- 있다. 아니 홍남기 부총리가 처음 재난지원금 할 때도 그렇죠.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재정 상황을 좀 관리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추경도 남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소상공인들 이렇게 뭐 돈 쓸 일이 좀 많이 있어서 과연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안할 다시 거다? 한번 할 거 그런 생각인데 또 이제 여야 관계가 또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좀 보편적인 복지 얘기로 좀 넘어가는 단계가 있으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고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방송 들어보시는 분 첫날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임경국 기자 완전 적응해서 잘하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은데 아 이거 적응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적질의 효과입니다. 두 번만에 이렇게 적응을 해요? 아직도 적응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간에 이것도 뭐 무역 분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네. 그 WTO 분쟁 해결 절차 이거를 어제 저희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이 절차를 다시 개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작년 7월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네.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 조치를 네. 취하면서 그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제외하는 조치를 네. 취했었잖아요. 그때 한국 정부가 WTO에 일본을 제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제 이렇게 맞부딪히는 관계로 가면 좀 어려우니까 당분간 우리 정책적으로 이제 물밑에서 대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요거는 좀 잠정적으로 좀 유예를 해두자. 이렇게 좀 처리를 해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저 수출 제한 조치를 했는데 네. 세계 품목이었던가요? 그렇죠. 처음에? 예. 근데 우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원했던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없었고
뭐 수출 타격 효과는 그다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제 수입국을 좀 다변화하고 네. 자체 생산력도 높이고 해서 기술 자립이 더 예, 예. 가속화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일본이 오히려 좀 수출 타격이 좀 더 일본이 당황한 거 아니에요? 있었다라고 뭐 그런 평가도 네. 있어요. 근데 WTO 제소하면 시간이 좀 걸리나요? 바로 결정나요? 바로 결정 안 납니다. 이게 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WTO 제소 절차가 좀 상징적인 의미라서 이게 바로 어떤 실효성 있는 결정이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장기적이고 오히려 이번 이 조치의 사실상의 의미는 빨리 이 수출 규제 조치 완성복구해라라고 하는 최후 통첩 뭐 이런 근데 성격이 있지 않을까 요것만 싶습니다. 있으면 전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또 이른바 그 정보보호 협정 네. 지소미아라는 게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이제 한일 갈등이 그냥 단지 무역 문제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제징용 문제 같은 역사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지소미아 같은 이제 군사 문제도 같이 얽혀 있어가지고 어느 것 하나가 뭐 해결이 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네.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네. 복잡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부는 다시 지소미아 그 종료 카드도 다시 꺼낼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미국 군사 전략하고도 연관이 맞아요. 돼 있는 네. 문제고 그래서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일본 아베 수상 총리는 지소미아를 다시 우리가 파괴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본인이 위기라 네. 이른바 한국 때리기로 위기를 극복했으니까. 양국 정부가 일정 부분 이제 서로 이 각국의 정부를 좀 때리면은 좀 네. 반사이익을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워낙 지금 코로나19 상태가 일본에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뭐 한국 때리기로 아베가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했잖아요. 예, 정상적인 경로로 다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많은 분들 주시는데요. 김민지님은 와 라디오 하시는 줄 몰랐어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지금 3일째입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좀 자주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얘기 이런 부탁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변에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잘할 것 같더라 이런 느낌으로요. 김구현님 문자 주셨는데요. 부평 사는 거주자입니다. 그 부평도 난리 아닙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건소 앞을 지나는데 검사 대기 이거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읽을 수가 없어요. PD가 딴 데 보고 있어요. 네. 보건소 앞을 지나는데 검사 대기자 줄이 절비합니다. 이 상황에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마스크 속 얼굴은 땀으로 흥건합니다. 이 상황에 출근이 맞나 걱정이 됩니다. 전 정말 100% 공감합니다. 저도 요즘 생맥을 전철 타고 다니는데요. 그래요? 예. 마스크를 하니까 구사인가요? KF94 네. 좀 덥더라고요. 땀 나고 막. 조금 낮춰도 네, 괜찮습니다. 낮추는데 그것도 그 낮추는 게 귀하더만요. 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 하고 다니는데 땀 나고 저도 이렇게 많이 걸으니까 땀 나고 해서 불편한 건 네. 사실인데 김구현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버텨내야 됩니다. 버티는 거 말고 또 주변 사람 서로 격려하면서 버티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투리 때문에 걱정한다 그랬더니 우리 박현진님은 사투리가 귀엽고 친근하게 들려서 좋다는 말이라고 아까 문자 보내주신 분인데요.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현진님도 사투리 쓰는 게 어때서요? 괜찮아요 하셨고요. 제작진도 사투리 사용 대환영이라고 문자 저한테 보냈습니다. 김현정님인데 다른 방송에서 아침 방송하시는 그분인가요?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업된 잭디와 다른 차분함이 철 뒤에 또 다른 매력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인지 아닌지 끝나고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많이 주셔서요. 아침부터 제가 기분 좋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문자로 금태섭 네. 징계권 네. 안 다루냐 네. 그랬는데 네. 이거 좀 얘기해 보죠. 예. 이거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2부에서 뭐 얘기를 한다니까 뭐 일단 저는 개요 정도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니 뭐 세게 말씀하셨죠. 네. 그때 이제 그 작년 조국 사태 때 금태섭 의원이 한번 좀 청문회에서 좀 쓴소리를 좀 했었잖아요. 많이 했죠. 예. 네. 그 이후에 좀 안 좋은 인식이 좀 박혔나 봐요. 이제 권리당원들한테는. 근데 이제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또 한 번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죠. 이제 현역 의원이 이제 낙천한 경선에서 떨어졌죠. 예. 경선에서 지면서 이제 네. 공천을 못 받았는데, 근데 이런 맥락들이 좀 같이 좀 그 배경으로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작년 12월에 이철희 소장님도 이제 표결을 그때 같이 하셨겠지만. 네.
그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이제 같이 패스트트랙에 네, 올린 네. 것을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맞아요. 때 네. 금태섭 의원이 이 기권표를 던집니다. 기권했어요. 네. 예, 기권이 그때 이제 3명이 나왔었는데 셋 중에 한 명이 이제 금태섭 네. 의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예, 이번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 수위는 뭐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예, 경고라는 거는 사실 그 당에서 활동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이긴 해요. 예. 근데 일단 이렇게 그 본인이 국회의원이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의원이 소신에 따른 표결을 했는데 이것을 과연 징계를 하는 것이 음. 괜찮은 일이냐? 음. 사실 좀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제가 19년밖에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뭐 그 표결에 있었고 저는 찬성했던 예. 사람입니다만 이건 징계 사안이 아니죠. 그렇죠. 법하고도 안 맞죠. 네. 우리 법의 헌법도 그렇고 국회법도 그렇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예. 의정 활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법 보면 당의 의사에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오잖아요. 예, 예. 그렇게 보면 2부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 나오시는데 난처하겠습니다만 그때 더 다루는 걸로 하고 네. 어쨌든 당론에 안 따랐다는 것 때문에 경고라는 징계를 금태섭 의원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나 우리 임경구 기자는 이건 잘못된 행위다라는 거로 결론을 냈습니다. 짧게 하나 더 볼까요?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 네. 이게 그 처음에 당초에 몰랐었는데 이제 피해 당사자가 이제 글을 올려서 이제 알려진 예, 거예요. 알려진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역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30대 여성이 그 신원 미상의 남성한테 그 일방적으로 맞아서 코뼈가 저기 광대뼈가 주저앉고 눈가가 찢어졌다.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제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네. 그렇죠. 그거 뭐예요? 왜? 그래서 정신병자인가? 어제 이제 검찰이 7일 만에 이제 용의자를 이제 검거를 했고요. 네. 이제 지금 조사 중이니까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건 정말 제대로 좀 조사해야 되고요. 또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이고 네, 예. 가해자가 남성이잖아요. 네. 이른바 젠더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게끔 네. 경찰이 좀 다부지게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방송하면서 안심이 됩니다. 임경규 기자가 너무 편안하게 이제 잘 적응하신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임경구 기자였습니다. 이철희의 정치쇼. 예, 이철희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코너는요. 정치 플렉스라는 코너인데 소개부터 하고요. 우리 미래통합당의 이미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 문경 상주 국회의원 이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투리를 많이 쓰시네요. 예, 좀 많이 쓰는데 제가 좀 전에 들어보니까 진행자께서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뭐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쓰시던데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민주당에서는 강병원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는 사투리 안 쓰고 이 방송을 임해보겠습니다. 지역구가- 서울 은평구 의뢰 네. 강병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지역구 두신 분이 사투리 쓰시면 안 되죠. 네. 두 분은 그 상임위도 같이 한번 하셨죠? 예, 20대 전반기에 한노이 같이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우리 법 국회에서 좀 이렇게 논쟁이 있을 때마다 저와 이미자 의원님은 이렇게 소맥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이제 강병원 의원님 하면 생각나는 게 예산 때 우리가 여당일 때 전액 삭감. 이게 아주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아주 똑 부러지는 야당 역할을 했나 보죠. 지금 이제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해서 이제 전액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 한노이로 오시지 그래요. 아닙니다. 소맥 사야죠 뭐. 자, 두 분은 환노위에서 이제 환경노동위를 줄여서 환노위라고 합니다. 환노위에서 서로 케미를 잘 맞추셨던 분이고요. 방송에서도 두 분이 전 잘 맞으실 거라고 봅니다. 두 분 나오셔서 좀 고맙고요. 정치 플렉스란 말이 뭔지 알아요? 두 분 모르죠? 얘기해 보세요. 모르죠? 네, 뭡니까? 이렇게 시대 추세를 못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자, 오늘 이 정치 플렉스에서 다룰 첫 번째 주제가 금태섭 전 의원 징계 관련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먼저 준비한 것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철희 소장님 안녕하세요. 강병원, 이미자 두 분 의원님도 반갑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이센돌 구단입니다. 오늘 두 분이 얘기 나눌 첫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일부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지난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을 문제 삼아 금 전 의원의 제명 청원을 했었는데요. 지난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겁니다. 당은 당규에 반하는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는데 금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서 재심을 신청했죠. 글쎄요, 이게 뭐가 맞는 걸까요? 정치구단은 답을 알고 계실까요? 글쎄 알파고도 이런 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예, 강병원 의원의 표정이 묘합니다. 그냥 웃음으로 때우실 수는 없고. 그렇죠. 먼저 반응을 보기 전에 우리 이미자 의원께서 예.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람이 갑자기 살이 찌게 되면은 지방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지게 되죠. 네. 지금 민주당이 동맥경화증에 걸리고 있다. 국민과의 어떤 소통 부분에 있어서 동맥경화증이 지금 걸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의석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상대 경쟁 상대의 정당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참 민주당 계속 쭉 그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넘어서 잘못된 정도가 좀 지나쳤죠. 지나치다. 예. 뭐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하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우리 금태섭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우리 뭐 다 같이 친하게 지냈죠. 친하게 지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나가는데 철이 형님 방송 나가는데 이 방송 듣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네. 이 방송 절대 들으면 안 된다. 네. 예, 부탁을 하고 왔는데요. 네.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철희의 정치 수요에서도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이 허용되죠. 그럼요. 예.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태섭 의원이 안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마 지난 2월 11일 날 저희 권리당원들 502명이 그것도 강서갑에 네. 금태섭 의원 지역구의 권리당원들이 금태섭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을 제출했는데요. 당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당에 소속된 당원이자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라면은 강제적 당론으로 정해졌던 공수처법 표결에 대해서는 표결 전까지는 본인의 소신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표결에서는 우리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강제적 당론에 따르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당규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있더만요. 아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상당히 저는 소신 있는 의원님이라고 지금까지 쭉 생각해 왔는데 이 소신 발언 제가 한 겁니다.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했죠. 네. 근데 만장일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 한 번도 고민하지 않냐고 만장일치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당은 우리 국민의 의사와 국가의 의사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정당이 헌법상 지위는 중개 매체설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중개 체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통설로 하는데 어떻게 정당에서 당론을 정했다고 해서 우리 헌법 제4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당이 이 헌법 위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회의원이 자기 양심 따라 한 부분을 갖다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뭐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석이 다를 수 있죠. 저는 보면은 이제 헌법에도 국회의원 얘기가 나오고 국회법에도 이제 양심에 따른 투표가 나옵니다만 또 정당으로 모여 있는 국회의원은 또 거기에 맞게끔 규율하는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저희 당의 이렇게 당헌 당규에 보면은 징계 사유를 여러 개 해놓으면서 당원과 당직자에게 해당하는 네. 그것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해당하는 것도 해놨는데 국회의원에게는 더 엄격한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민주당 뭐 당헌 당규에 불과한 것이고 네.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국회에는 하나의 헌법 기관으로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당에서 징계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게 당의 징계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하라고 고발 고소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임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 당내 문제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 이거는 왈가왈부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러죠. 걱정이 돼.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21대 국회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당론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는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기잡기 아니냐, 네. 기강잡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네. 독선으로 흐르고 독재 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이제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대개 이제 각 당마다 당헌 당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통합당도 미래통합당도 징계 조항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러면 이 민주당처럼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규정은 없고요. 없어요? 예, 우리는 이런 규정은 없고 우리가 우리 당의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예, 자유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우리 당의 핵심 가치인데 더더군다나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돼 있고 국회법에서 어떤 자기의 소신껏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기소 정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식껏 하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당헌 당규에서 이걸 정할 수가 저는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미래통합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상당히 오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바다. 우리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국회에서 한마디 네. 했다가 박근혜한테 찍혀가지고 거의 출장 조치되는 걸 봤고요.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도 당론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완전 왕따 당했던 거를 봐왔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한 3년 됐나요? 그게 유승민 의원 얘기는 19대 때 얘기 아닌가요? 아니죠. 19대 때 얘기죠. 아닙니다. 19대 때 얘기죠. 예. 20대 때 제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아, 그래요? 19대 때 얘기 맞죠. 네. 언제적 얘기를 지금 김연아 하세요? 의원 얘기. 세상이 얼마큼 그게 변하고 어쨌든 있는데. 김연아 그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모습입니다. 아니 미래통합당 그리고 말이에요. 아니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기 소신껏 했잖아요. 그죠? 예. 그 그게 우리 당이에요. 무소속 의원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고 책임지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고 마음껏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을 선택해서 그 당에서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그 당의 강제적 당론에 따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표결 전에 소신껏 얘기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고 다 보장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강제적 당론은 따라주는 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강제적 관련해서요. 당론을 따라준다는 것은 절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정말 그것은 아니, 당론은 안 뜨시더라도 진행자 말은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네. 손은수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있는 그대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산당인가요? 당론과 다르다고 추가 징계까지 소심파는 살아남을 길이 없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9281 하나 쓰시는 분은 조금 다른 입장이십니다. 당원들이 중지를 모은 당론을 어긴 건데 그걸 그냥 두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제도를 지금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의민주제 대의 원리는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거기서 이제 또 국민의 대표가 국가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은 자기가 소신껏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줄 때만이 전체 국민을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을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당해서 알겠습니다. 그 징계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와가지고요. 제가 네. 질문 옮겨드리겠습니다. 9611 쓰시는 분인데요. 당에서 공천할 때는 당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표결에서 공수처 법안에 찬성해도 자유의사라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렇다. 그럼요. 네. 그 본인의 그 미래통합당에서 양심에 그런 따라서 의원이 하는 거고요. 나왔다면은 아니 바로 그 다음 날 징계되고 공천 잘렸겠는데요. 아 그거는 예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고 투표를 네. 양심에 따라 하는 거고 단지 국회의원은 법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다 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당에서 또 그래서 거기다가 징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이런 거야말로 동맥경화증이다라고 제가 네, 지적하는 알겠습니다. 바입니다. 1506 쓰시는 분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실망감이 너무 많아서 지지자도 힘듭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양쪽 의견을 서로 이제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제 비가 왔는데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구름이 많이 꼈던데 오늘 날씨가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이선 리포터. 네, 지금은 아침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볕이 다소 강하고요. 때문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제 다소 선선했던 중부지방도 오늘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데요. 서울이 28도로 어제보다 6도 이상 높아지고 대전 30도, 대구 31도로 남부지방은 30도로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자외선과 오존 모두 높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이후로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 후반 서울은 30도, 남부지방은 폭염 수준의 더위가 전망됩니다. 정치쇼 날씨였습니다. 나? 나? 나 이철이야. 이철이의 정치쇼. 예, 나 이철이야 하는 데서 우리 두 분 의원이 빵 터지셨습니다. 우리 이미자 의원은 노동운동 하셨죠? 네, 네, 한국노총에서 오래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노동운동 하신 분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오는데 네. 되게 정치에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적응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우리가 대부분 하는 분들이 거의 뭐 정치 행위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미자가 아니고 임이자인데. 그러니까 발음이요. 예. 임이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막 이미자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기 지역구 가면은요 동백아가씨 노래를 많이 부르라 해요. 해요? 예,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번 당선에. 많이 불렀어요. 예. 아니, 임이자를 찍거나 이미자를 찍거나 뭐 똑같은 표 아니에요? 뭐 그렇긴 그렇지. 다른 이미자가 없으니까. 기억하기 쉬우라고요. 뒤에 이름만 떼면 은행 가서 받는 이자랑 똑같습니다. 임이자 국회의원이시고요. 재선이시고 노동운동을 하셨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나오셔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강병원 의원은 우리 국회 가면 이렇게 표결할 때 전광판이라고 그러죠. 예. 항상 첫 번째가 두 번째인 그랬는데 제가 20대 때는 두 번째 했습니다.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은 한뭐 7, 8번째로 확 밀려버렸습니다. 많이 밀렸네요. 왜 제가 20대 국회 때 전광판 300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강길부 이게 의원님이셨어요. 가나다로 하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강병원이어서 제가 21대 소원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강길부 의원님께서 다음에 안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잘 1등이다. 지켜서 1등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 밀렸구나. 앞에 뭐 강기훈 의원님도 오신 것 같고 네. 뭐 강득구 의원님도 오신 것 맞아요. 같고 네.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밀려버렸습니다. 세상은 제 뜻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뭐 재선이니까요. 재선이 사실은 국회 가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국회 운영에는 사실 중추도만요. 재선들이 간사들도 하고 중요 보직들을 많이 해서 두 분도 큰 역할 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제는 이재명 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주제 좀 다뤄볼까 싶은데 이 주제도 두 분이 의견이 엇갈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거는 우리 강병원 의원께서 어떤 입장이세요? 이번에 이제 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8.9%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다 네. 받으셨는데 받으신 분들 좋아하고요. 너무너무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죠. 제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의 주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셨고요.
또 좀 미담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거 가지고 소고기 사가지고 가족들과 잘 먹었다 맞아요. 예.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안경 맞추는 거 꺼려했었는데 이 기회에 안경 새로 맞췄다. 네. 그리고 장모님 수술비에 보탰다. 어이구.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저희 보좌진 중에 하나가 네. 등치가 좀 커서 땀을 많이 흘리는데 네.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알뜰하게 썼는데 그 중에 하나로 휴대용 손선풍기를 장만했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우리 5천만 국민 모두에게 네. 정말 이렇게 유용하게 쓰였고 이것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좀 침체됐던 소비에 네. 많은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자랑하셨고. 예.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효능감이라 그럴까요? 네, 네. 이걸 우리 국민들, 자영업자들, 힘들었던 분들 모두가 느꼈고 네. 정부도 국민의 세금을 걷기만 했는데 이번에 정말 전 국민에게 의미 있게 써서 네. 정부의 역할도 좀 뿌듯하게 느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에 또 한 번 이렇게 2차 확산이 돼서 더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이 좀 더 오래 가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어려워진다라면은 국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긴급 재난지원금이 또 한 번 준비돼서 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생계도 보듬고 소득도 아니 소비도 좀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제 제안 내용은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추가 지급하자는 건데 한 10조 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차 재난지원금이 한 14조 3천억 정도 풀렸지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중물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전문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뭐 이런 그 마중물 역할을 좀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시 이재명 지사가 요구하는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이 부분이 한 10조가 넘죠. 네. 이 부분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덮어놓고 쓰다 보면은 네. 후손들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오늘 있는데. 준비 많이 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뭐 예, 평상시니까. 동맥경화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이와 관련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그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치료를 하고 회복된 후에 빚을 갚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뭐 그 말에는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병명이 뭔지 네. 그다음에 이 병이 위궤양인지 아니면 위암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무조건 저기 이 돈을 10조 이상을 갖다가 푼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저도 정부도 반대할 거로 보는 게 지금 정부에서는 맞춤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 계층에 타겟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특수고용 종사자라든가 무급휴직자, 네. 그다음에 프리랜서 네. 이런 사람들 93만 명에게 1조 5천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야 맞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비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면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2,700만 정도 되는데 네. 비경제 활동 인구들에게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뭐 교육급여 이렇게 해서 한 7개의 급여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래도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 네. 정규직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 1,300만 명 정도가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이런 분들은 20만 원 줘도 네. 큰 의미가 없어요. 소비 촉진에는 네. 그냥 네. 통장에 네. 쌓일 소지가 많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즉 우리 뭐 특고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 중에서도 뭐 시간제 노동자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3부에도 이어질 거니까 네. 그때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적이 아니고 즉입니다. 즉 참고하십시오. 예. 사투리 너무 심했나요? 자,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3부에서도 우리 강병원 의원과 임미자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 플렉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그럼 제가 질문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샵 1035로 보내주십시오. 예, 이철의 정치쇼 3부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2부 끝날 때 문자 보내주십사 그랬더니 많은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문자는 샵 1035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 공짜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8877번 쓰시는 분이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헐 임의자 의원님이셨어요? 아 오타 나셨구나. 철디 발음이 분명 이미자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임의자 의원님 때문에 문경으로 이사가고 싶네요. 늘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건 뭐 탓할 수도 없고 그죠? 아이고 이자. 제가 네. 의자, 이자, 이미자 하여튼 뭐 다 좋습니다. 네. 은행 가서 받는 예. 이자입니다. 네. 8614 하나 쓰시는 분요. 강 의원님 20대 국회 대변인 하시는 모습부터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예. 네. 이철희의 정치쇼 섭외력이 플렉스인데요. 21대 의정 활동도 우리 강병원 기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플렉스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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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질. 네. 뭔가 뽐내면서 이렇게 하는 예. 뽐내는 거. 쇼.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정치인이니까 군데군데 눈치 보지 마시고 플렉스 하세요. 그럴까요? 아이 그럼요. 네. 네, 그럼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 하세요. 뭐 아니 뭐 잠깐만. 하시라고 하니까. 예. 잠깐 기회 될 때마다 하시고요. 예. 문자 또 조금 더 아까 우리 재난지원금 가지고 두 분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려서 문자들 많이 주셨는데 2916 쓰시는 분요. 또 재난지원금을 주면 제2의 IMF 올까봐 걱정되네요 하셨고요. 박진성님은 언젠가는 증세로 돌아오겠지요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고요. 7043 쓰시는 분은 재난지원금 저는 시어머니 요양비로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그러셨고요. 김영주 님은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재난지원금 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 정책으로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마중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 김영주 님이 주신 문자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걱정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강병원께서 아까부터 얘기할 시간 꼭 달라 그랬는데 하십시오. 여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 그랬는데요. 네, 네. 이 긴급 재난지원금 주기 전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주고 났더니 확실히 이 지급 성과가 지표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도 확 상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통시장 체감 경기 지수도 올라갔고요. 소상공인들 매출도 확 증가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는 아직도 아까 이미자 의원님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거 보면서 네. 선거에 분명 참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도 이렇게 좀 국민의 뜻을 좀 몰라주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좀 국민의 이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목소리에 좀 공감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센 반격이 들었습니다. 이 태극급 부대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어요. 2011년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네. 여기에다가 직을 걸어가지고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적어도 이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총선 전 같에는 뭐 김종인 당시 총괄 선대위원장도 그렇고 황교안 당시 당대표도 그랬고 네. 다 공감했던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좋아하고 있고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작심 발언하신 것 같고요. 혹시 예. 작심 비판하실래요? 예. 네, 하십시오. 뭐 선거에 참패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강병원 의원님 말씀에 좋추면은 현금 살포해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다 당선됐다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아니 현금 살포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적어도 재난기금을 국민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요구에 공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을 14조를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싶어요. 뜻이었군요. 네. 독일의 슈레드 총리를 보게 되면은 네. 전부 다 서민 노동자 이런 분들이 뽑아줘서
저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동 계획을 했습니다. 하루치 그렇게 해서 계획인가요? 하루치 계획이죠. 하루치 하루치 계획이죠. 계획이죠. 네. 노동 계획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독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선거에 연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마중물의 효과가 없다라고 내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중물의 효과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네. 공공부조 영역이 있고 우리 사회보험 영역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보험 영역이고 네. 우리가 이제 뭐 육아라든가 가사, 통학, 그다음에 연로하신 분, 심신장애 이러신 분들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 생활안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단지 여기 사각지대에 비임금 근로자로서 자영업자, 특히 고용 없는 자영업자라든가 특고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되지 그냥 무조건 20만 원씩 줬을 때는 돈이라는 게 돌고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네. 우리 그 정규직이라든가 중위소득 기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20만 원이 별 효과가 없다. 그걸 내가 네. 지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떼끼 소녀라는 애칭을 쓰시는 분 같은데요. 이철희 소장님 지금 찾아서 들어왔어요. 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철희의 정치쇼 통합당의 이미자 의원과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과 정치 플렉스 코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지금 알아봐 볼 시간인가요? 네, 시경의 송미경 리포터. 네, 이 시간쯤 되니까 오늘도 서부간선도로가 다시 서해안 쪽으로 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신정교 아래쪽에는 잠깐 사고도 있었고요. 목동교를 중심으로 양평교에서 오목교까지 꽉 막혀 있고 이후로 고척교 지나면서부터 다시 금천교 쪽으로 밀립니다. 성산대교부터 금천교까지 가는데 30분이 훨씬 넘게 걸리는데 다행히 도심 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정체가 많이 풀려서 한 15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서남 인터체인지에서 양재 쪽으로 들어오는 길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당역 지나서 경문고등학교 쪽으로 동작대로는 아직도 많이 어렵고요. 구리에서 종암동 들어오는 북부간선도로도 여전히 묵동부터 밀립니다. 이철희의 정치쇼에서 전해드린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해설위원 신문성 해설위원이에요.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언제 열지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대립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설을 해보러 나왔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법이 정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이런 입장이죠. 전략적으로 본회의 소집 요구서도 제출했고요. 이에 맞서는 통합당의 상황.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협상을 먼저 하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임위 배분 협상 전에 국회의장을 먼저 뽑으면 의장 마음대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또 절대 과반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이죠. 양당의 전략. 도대체 어느 쪽이 우세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알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순재입니다. 그 시작이 반이라고들 하는데 말이야, 그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부터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거 보면 좀 걱정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철희의 정치쇼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지 아마. 아주 굿스타트야. 그 시작이 좋아. 이순재 선생님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실제 이순재 선생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보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이 주제 이번에 다뤄볼 주제 개원 협상인데요. 이거는 뭐 4년마다 되풀이되는 거긴 합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일 때는 잘 못 느꼈는데 국회의원 아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서 저것들 참 언제 달라질려나 이런 걱정들 하더라고요. 좀 오래 끌 것 같은가요? 오래 갑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되나요? 저는 뭐 오래 끌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그 신문선 해설위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독으로 저는 어쨌든 해버려요. 일단 저희가 명분을 갖고 있는 것은요. 어쨌든 국회법 제5조의 임시회라는 거는 네. 그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거는 어쨌든 법이 정한 겁니다. 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저희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명분과 함께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저희 당에게 177석을 모아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런 국민의 뜻과 함께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6월 5일 날 임시회 소집하고 의장단은 선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아까 그 헌법 국회법 얘기하셨는데 네, 예. 여기 이제 법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세요? 예, 항상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역지사지라고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또 더불어민주당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177석이면 아주 거대 여당 아닙니까? 소탐 대실하다가 패가망신합니다. 문자 저는 난무합니다. 저는 우리 이 국회 역사를 보면은 이제 여대일 경우에는 아마 여당이 아마 주도적으로 상임위와 의장단을 다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소야대가 되면서 야당이 커졌기 때문에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이 생겼는데요. 저는 정치는 변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희 당에게 180석, 177석을 줬던 이 국민의 뜻은 뭔가 책임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줬으니 네. 이 의석을 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국민 뜻에 맞는 정치를 펼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국회법에서 정한 6월 5일이라는 명분이 있고 네. 이 책임 정치를 한번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현함으로써 성과를 가지고서 저는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5일날 이제 그 본회의를 열게 돼 있는 거는 의장단 선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법대로 하고 네. 정해져 있으니까 되게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하는 거는 또 다른 협상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냥 일사천리로 의석 기준으로 가자 이런 뜻인가요? 저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단 한 석만 많아도 미국은 그렇죠. 오라 나싱 아닙니까? 왜 양당제니까. 네. 저는 그런데 우리 정치에도 이제는 이 책임 정치의 이 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20대 국회를 우리 뭐 전반기 2년을 환노위에서 같이 있었습니다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중요한 법을 논의를 할 때 한 분만 반대하면은 이 법이 통과가 안 됩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다 합의가 됐는데 네. 한 분 반대한다고 통과가 안 되거든요. 네. 저는 이런 우를 또 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지체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니까 아니, 다수결로 간단하죠. 가자 이런 것 아니, 같은데. 간단하죠.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 물론 이제 강병원 의원님께서 지금 책임 정치 구현을 말씀하셨는데 네. 법에 나와 있는 책임 정치 구현, 형식적 책임 정치 구현이죠. 실질적 책임 정치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두 개 다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다릅니까? 형식적인 법에 나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책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이를테면은 우리가 18대에도 보면은 그때는 민주당이 81석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도 법사위원장을 줬고 네. 그다음에 6개 상임위 줬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좀 네. 내줬는데 네. 그게 좀 뭐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뭐가 사정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고 네. 저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려고 한다면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그렇게 갈 때만이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법에 나와 있는 형식적인 책임 정치 구현이 아니고 옛날에 그 야당이었을 때 물론 이제 그때 강병원 의원님이나 저나 그때 뭐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단합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6개 내지 7개를 야당 몫으로 주면은 이건 금방 끝난다. 금방 끝난다.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국회가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게 되고 우리 또 여야 간에는 균형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게 맞지요. 관행도 법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 뜻은 그 20대 국회 내내 미래통합당이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심판을 한 겁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온전히 맡길 테니까 당신들은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앞으로 심판 받습니다. 21대 국회는 저희 당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못하고 성과가 없으면은 22대 국회에 저희를 심판을 해 주십시오. 저희 당에게 온전하게 맡겨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병원 의원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본질이 뭡니까? 민주주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네. 공동의 가치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의사의 합치를 의할 때 많이 이게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네. 서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데 네. 그냥 우리 어떻게 좀 다 가져갈 생각을 하세요? 그 속에는 41% 야당목도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네. 더 말씀드려보면요. 이 긴급 재난지원금 가지고도 의원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네. 약속했던 것도 안 지킵니다. 국민의 다수의 뜻이었습니다. 공수처법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국민들 70% 80%가 찬성하는 법이었는데 네. 의석수 120석 갖고 있다고 철저하게 반대해서 결국 국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당이 177석입니다. 저희 네. 당에게 맡겨주시고 저희 당이 잘못하면 22대에서 승부를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의원님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일단 저희에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맡겨주십시오. 민주당 심판 받습니다. 네. 한 방에 훅 가요. 자, 문자 주신 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경수 님이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왜 하필 민주당이 과반 정당이 되니까 정치는 변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시는 건가요? 왜 하필 카카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민주당을 좀 비판하시는 목소리입니다. 정재환 님은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관행을 깨고 상임위를 배분했듯이 관행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관행에 얽매일 필요 있나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거는 통합당을 좀 지적하는 문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한쪽으로 가든 뭐 타협을 하든 간에 국민들은 각자 판단을 하고 있을 거니까 여론을 잘 살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분에게 격려 문자도 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747번 서시는 분이요. 이미자 의원님. 이름만 들어서 노래도 잘하실 것 같은데 실제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유권자 저희 이제 상주 문경은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미자 노래 불러드리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잘하네 이럽니다. 지역구 말고 다른 데서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 별로 안 불러봤습니다. 그 선거 때 부르신 거예요? 선거 때 이제 어른들께서 한번 이제 불러보라 하면 그럼 애창곡은 뭡니까?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이미자 노래는 제목이에요. 저한테 지금 선마을 얘기하신 선생님을 거예요. 이미자 노래는 선마을 선생님을 네. 제가 이제 좀 잘 부르는데 우리 그 선마을 선생님 누구냐면은 네. 이철우 도지사님이 네. 제 중학교 때 은사님이십니다. 네.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이철우 지사님이요. 예, 그래서 저랑 종시라 그래서 되게 친했는데. 그래서 예. 선마을 선생님을 좀 즐겨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김성환. 네. 탈렌트 김성환 노래 잘하시는 분. 예. 그 노래 좋아합니다. 예. 그렇구나. 언제 한번 하시죠 뭐. 강병원 오늘은 의원이 아니고요. 노래를 잘하는가 모르겠네. 강현 노래 잘합니다. 예. 예, 제가 합니다. 0919번 서시는 분이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선거구 연신내 행운식당 아들 강병원 의원님 둘째 아들입니다. 계속 흥하시길 바랍니다. 하트 뿅뿅뿅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죠. 그러네요. 네. 이게 또 지역에 계시면 또 직접 들어주시고 응원 문자까지 보내주니까 힘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 플렉스 하는데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신 것 같고요. 또 어떤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서로에 대한 뭐 존중 이런 거는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방송이 좀 이렇게 편합니다. 두 분 합이 잘 맞으실 것 같아서 케미가 잘 맞으실 것 같아서 좋고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두 분 다 재선이시니까 기대되는 초선을 한 분씩 좀 뽑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적 인연 가지고 뽑지 마시고.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예. 초선 많잖아요 지금. 그분들을 제가 다 잘 모르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뭐 하다못해 나한테 인사 잘하더라. 일주일 동안 눈여겨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이유라도 있어야 되니까 꼭 뽑아오셔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괜찮죠? 해보니까 괜찮죠? 재밌죠? 네, 오늘 첫날인데 예. 좀 약간 떨리기도 하고 전혀 안 뜨시던데. 뭐 상당히 좀 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저는 이렇게 1시간씩 잡아놓으셔가지고 이 1시간을 도대체 어떡하나 했는데 벌써 다 끝났나요? 가야 돼요? 끝나갑니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 가수 B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B라고 쓰시는 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임 의원님 노래 잘하실 듯 목소리 톤이
짱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좀 저음이 잘 없죠. 중저음이. 뭐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4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철이의 정치쇼. 예,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 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제대로 인사 해드리고 보내드리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분 오늘 무지무지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SBS 이철이 정치쇼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또 길게 하십니까? 네, 저는 4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4부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4부 코너는요.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랑방 손님과 이철이. 코너 이름 재밌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방처럼 좀 편안하게 얘기해 보려고 코너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원래 모시고 싶었던 분은 앨런 머스크라고 모시고 싶었는데 미국에 계신 관계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다른 분을 모셨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제프 베조스라는 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존 CEO죠. 엄청 부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요. 한국의 제프 베조스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옆에 와 계신데 모습으로 봐서는 그냥 건장한 청년인데 나중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실 분인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지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주 기반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네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박재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제프 베조스가 되고 싶은 초소형 위성 종합 솔루션 기업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대표 박재필입니다. 네, 꼭 되셔야 됩니다. 네, 될 겁니다. 뭐 한국에서 그만한 부자가 나오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거니까요. 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주 기반 스타트업이라는 건데 뭐 하는 회사예요? 저희는 이제 흔히 인공위성 하시면 되게 크고 어렵고 이제 오랫동안 만들어야 된다고 9, 생각하시잖아요. 8, 7 이러면서 카운트다운해서 올라가는 거.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성능은 유지하되 이제 그 크기를 소주 박스 정도 크기로 굉장히 이제 좀 대폭 줄여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대량 생산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 200기 정도를 우주 공간에 띄워서 이렇게 우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하는 회사. 쏠 때는 똑같이 쏴요? 그렇게? 네, 똑같이 이제 로켓으로 쏘는데 거기 안에 이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아무 데서나 막 쏴요? 아니요, 그냥 일반 위성이 발사하는 것처럼 발사되는데 뭐 여러 개 이제 전 세계 흩어진 발사장에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회사는 그렇고요. 우리 저 박지필 대표 회사 얘기도 좀 듣고 싶긴 한데 우선 그 스페이스 X, 앨런 머스크, 자 이분 매력적이대, 매력 있는 분 같은데 얼마 전에 저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민간 우주선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하죠. 근데 좀 지나면 관광객들 실어가지고 이제 달까지 갔다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달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화성까지 이제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에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가능해요? 저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기사를 제가 보니까 머스크가 8만 도시? 네네. 화성인가 어딘가 그죠? 네네네. 8만 위성 도시라 그래야 되나? 뭐 식민 도시라 그래야 되나? 표현이 뭐 하여간 화성 식민지 뭐 만들겠다 그러던데 그것도 가능해요? 네,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런 어떤 화성에서의 어떤 도시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거기 가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가 이제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와, 저는 사실 실감은 잘 안 나요. 이게 막 우주선 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뭐 이 과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정말 너무 다르게 달라지긴 하지만 정말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딱 잘라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 우주 관련해서요, 또는 뭐 위성이나 우주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문자로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샵 1035로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우리 박재필 대표에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가능한 시점이 언제쯤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인류가 달 착륙한 지 작년에 이제 50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50년 달 착륙한 지 50년 후에 정확히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뭐 SF의 영화에 보면 서기 2020년에 그 우주로 이렇게 네. 여행 가는 네. 거가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런 목표를 달성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올 거다. 저는 이제 한 10년에서 20년 안에는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네. 이 전기차 네네. 요즘 생산하는 그 회사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실래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이제 20대 후반에 뭐 Zip2 코퍼레이션이라든가 페이팔이라고 해서 이미 백만장자가 됐었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통찰력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테슬라나 아니면은 뭐 스페이스X나 솔라시티나 이런 회사들을 창업을 하고 성공을 시켰죠. 결국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어려움이 많았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해내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많은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하여간 하는 사업이 뭐 좀 안 돼가 다시 성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던데 이번에 거는 굉장히 뭐 이렇게 야심찬 것들이 많더만요. 네. 이렇게 지하에서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죠. 네, 보링 컴퍼니라고 해서 네, 이제 뭐 교통체증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다. 캘리포니아의 교통체증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겠다. 네, 그런 뭐 되게 기상천외하지만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내놓는. 할 수 있을 법해요? 뭐 스페이스X도 얼마 전에 보면은 재사용 로켓 같은 경우에는 뭐 상상만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니까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보링 컴퍼니? 네네, 보링 컴퍼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땅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빠른 기차 그리고 차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근데 땅굴이 그러면 엄청 넓거나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다 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떻게 이제 자세히는 잘 안 무너져요? 모르겠는데 뭐 되게 이제 선진 공법을 넣어가지고 네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죠 대단하고 그죠? 네. 그걸 상상만 하지 않고 도전을 본인이 직접 해서 상당 부분은 좀 현실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네. 그게 정부 예산이 좀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순전히 본인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페이스X 같은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네.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 어떤 우주 개발의 토양이 탄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런 전에 없던 분야를 개척해서 이런 그 이익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시장을 열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토양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진행했다고 보고 꼭 그게 어떤 스페이스X의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이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은 뭐 민간 자본들이 이렇게 모으는 건가요? 민간 자본들이 이제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어떤 정부로부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술적인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이제 어떤 환경적인 지원들도 받으면서 해야지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회사들이 나오는. 그러겠죠. 네네. 근데 이 머스크는 뭐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다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될까 싶은 일에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한다 그럴까? 베팅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히려 이제 그런 엔트프레너라고 하죠. 이런 그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 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그 시장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뭐 개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당연한 어떤 뭐 본인이 모험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뭐 그런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네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우주선인가는 재활용한다는 거죠? 여러 번 쓴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미국 그 개발하는 나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 개발 사업하고 이제 민간 주도 개발 사업 이제 그 차이점이 이제 뉴스페이스나 뭐 옛날에 있던 기존에 있는 뭐 컨벤셔널 스페이스 차이이긴 한데 일단은 그런 개념이라던가 뭐 재사용 발사라던가 이런 개념들은 이미 옛날에 다 있었어요. 옛날에 다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하고 그 효율성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견딜 수 있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그게 우주로 갔던 우주선을 다시 돌아와서 네네. 그걸 타고 다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재사용인 거죠? 재사용. 네. 그 몇 번 정도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0번 정도는 뭐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비용이 엄청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이제 올리는 비용이 10억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은 한 1억 정도 수준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스페이스X에서 선언을 한 게 $2,500 per 파운드라고 했으니까 한 600만 원 정도 1kg당 이제 뭐 600에서 1000 정도에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그렇게 떨어뜨린다. 네, 저렇게 되겠다. 와. 그럼 우리나라도 그 저 어디죠? 저 공원 가면 네네. 쏘잖아요. 네네네. 쏘는 데 있잖아요. 그 러시아하고 제휴해서 하는 거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여기 스페이스X 머스크랑 뭘 하면 훨씬 우리도 싸게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여행사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사. 그래가지고 그냥 비행기 날짜에 저희가 맞춰가지고 이제 발사장이나 비행기 선택해서 가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밌는 일화 중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초소형 위성 개발했을 때 원래는 스페이스X 거를 이제 타려고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적 뭐 옵티멀 포인트를 찾으려고 계속 실패를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2번 실패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연됐던 기억이 있는데 못 탔던 기억이 있는데 네. 결국엔 그걸 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텄으니까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초소형 위성 쏠 때 네. 아까 태웠다 그랬나요? 네네네. 그거 이제 스페이스X 가서 쏘는 데 가서 쏘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반덴버그 발사장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건 이제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이제 저희는 인도로 가서 발사를 했거든요. 네. 인도에도 그게 많아요? 인도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주 개발 강국이고요. 저희가 갔을 때 100번째 발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뭐 스페이스 클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순이 아니라 얼마나 그 우주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취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느꼈었죠. 인도는 왜 유달리 그럼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일단은 뭐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은 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키스탄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네, 뭐 그렇구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여기 공원 가서는 왜 이용을 못 해요? 사용 못 하나요? 그런 거 고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주도의 발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뭐 국가 주도의 발사 그 어떤 우주 개발이 있고 민간이 또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고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런 게 이제 그냥 민간인들이 와서 쏘는 거를 네. 허락을 해주는 말이죠. 라이드 쉐어라 해서 이제 빈 공간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임대해 내주는 약간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안정적인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국가에선 많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도 빨리 해서 그런 거 임대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 나라 이 스페이스 뭐였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나라 좀 스페이스 길죠. 테크놀로지. 네. 뭐 약자를 하나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초소형 위성 얼마나 쐈어요? 지금까지 몇 기 정도 올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회사가 창업된 지는 얼마 안 돼서 회사 이름으로 쏘아 올린 건 아직 없고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3년 후에 이제 첫 위성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연구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거에서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주에 쏘아 올린 위성이 한 18개 정도 되거든요. 초소형 위성이. 네. 거기에 한 8개 정도 이제 주요 프로젝트 인사로 참여했던
팀원들이 와서 이제 같은 동료들이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엔 직접 할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저희 회사 이름으로 이제 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 가서 쏴요? 그거는 이제 싸게 주시는 데에서 네, 저희가 발사해야겠죠. 네. 그럼 그 쏴서 용도는 뭐예요? 뭐에 쓰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소형 위성이 넓은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걸 보기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부산의 어떤 그 해양 공간 관리를 위한 선박 탐지라거나 아니면 수원의 이제 도시 식생 관리나 아니면 탄소 모니터링 같은 것도 지금 위성 정보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곡물 시장 예측이라던가 아니면 곡물 시장? 에너지 예측이라던가 어떤 지구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주식 선물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위성으로 이제 미리 캐치를 해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럼 데이터 관련 네.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저희는 위성을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보진 않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데이터 수집용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지구 영역에서 저희가 미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 지구 영역에서 데이터를 네네네. 수집한다. 네. 우선 그런 뭐 그런 걸 한번 해보겠다는 자세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그런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좀 커서 수익도 많이 나고 이런 데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네, 해외에서는 이미 뭐 이제 그런 위성 군집 단위로 이제 많이 쏴가지고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고. 하지만 이게 지금 옛날 냉전 시대처럼 냉전 시대 이제 스페이스 레이스에서 우승 뭐 어떻게 좀 이긴 어떤 몇몇 국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이제 태동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잘 잡으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우주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투자는 좀 받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투자를 위한 그 자금이 이제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어떤 그 트렌드를 미리 선도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들이 네. 이를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그래요? 운 좋게 만나가지고 이제 첫 투자가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 그래요?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뭐 이런 자금을 만들거나 펀드를 만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간 시장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저희 이제 기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속도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부에게. 네네. 뭐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네. 이렇게 좀 많이 육성을 해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야죠. 우주는 뭐 주인이 없으니까 빨리 가면 우리 거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그렇죠. 임자인 거죠. 그렇죠. 8735 번호 쓰시는 분이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주 선진국이 아닌 한국에서 우주 스타트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힘든가요? 이러시네.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주 기술 국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못 붙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 국내에서의 어떻게 스타트업에서의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이제 뭐 우주를 해. 뭐 약간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편견이 가장 좀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빨리 성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익숙해져 온 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던가 계획들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그 어려운 거 이겨내고 그래도 지금 꿋꿋하게 해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도전하는 걸 오히려 어떻게 보면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으니까요. 네. 저는 그냥 뭐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국민 뭐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 계속 해줘서 제가 고맙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9032번 쓰시는 분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위성을 쏘아올리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그 쏘아올린 위성을 수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 뭐 좀 아시는 분 같아요. 네, 이분이 뭘 좀 아시는 분이고요. 요즘 트렌드를 아시는 분이라서 실제로 이런 그 위성의 어떤 디오비팅이라고 하는 폐기 이제 솔루션들을 집어 넣게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아마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분들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런 거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일단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조그만 거 같은 경우에는 떠다니긴 하지만 부딪힐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굉장히 많은 위성을 한꺼번에 쏘아 올리니까 그런 것들을 폐기할 수 있는 솔루션도 넣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9032번 쓰시는 분의 지적. 네. 뭐 우리 박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이쪽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 다 좀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기술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참 생산 분야인데 네. 좋게 쉽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아닙니다. 이런 일에 뛰어들어서 사업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또 크게 성공해서 네. 우리나라를 우주 강국으로 만들어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해 주신 만큼 저희도 네.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랑방 손님과 이철이라는 코너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박재필 대표 모셔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4부까지 했습니다. 오늘 3일차인데요. 제가 가끔 산책에 나서는데 새벽에 어젠가요? 어떤 가끔 만나시는 분인데 지나치면서 라디오 하시죠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떨게 네 하고 지나쳤습니다만 지나쳐서 이렇게 오는 한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예쁜 인사말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게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예쁜 인사 한번 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물러가겠고요. 끝곡으로 이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인공위성의 노래입니다.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